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그런 시기인데 각자가 집중할 수 있는 자기만의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따라 쫓아다니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요. 자, 더 이상 큰 하락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미증시 흐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보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지금 보면 크게 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일라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일단 뭐 한바탕 바람은 지난 것 같으니까 흐름을 잡아보죠. 역시 내일 시장도 무슨 크게 승부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시장에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줘야 됩니다. 뭔가 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증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차트가 다 무너져 버렸죠. 재료 자체도 다 뭉개져 버렸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은 등락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욕심을 내지 마시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도 간단하게 꾸며보았고 내일은 관망 모드로 좀 시장을 둘러본다는 마인드로 해주시고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승부주 10승과 후반부는 사무팀들 매매 현황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전반부만 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일 공약 종목 보겠습니다. 자, 내일 종목들은 이렇게 단출하게 좀 꾸며 놓았습니다. 먼저 아주스틸과 동국CM 이 두 개 묶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스틸을 보면 시간의 상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재료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동국CM이 아주스틸을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빈수되는 애들이 더 모습이 좋겠죠. 당연하게 일단 아주스틸을 봐주시되 동국CM은 같이 붙여서 봐야 되겠죠. 당연히 동국CM은 6.7%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스틸과 동국CM의 상관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또 무조건 하고 다 뭐 그렇게 무지향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시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STX 그린로지스와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렇게 묶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STX를 먼저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가장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에 8%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좀 높잖아요. 그죠? 시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애매해요. 하나가 상한가를 차례 들어가 있다면 뭐 결정을 내기가 수월할 텐데 자 그린로지스는 8%, 대한해운은 5%, 흥하해운은 4%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STX가 5%, 8%, 대한해운이 5%, 기껏해야 3%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대장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일단 아침에 시가로서는 STX가 가장 높을 거니까 먼저 바람을 잡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상관관계는 아침에 일단 그린로지스를 좀 봐주시고 흐름을 보고 대한해운을 추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흥하해운을 추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잡고 노실 분들은 STX를 가지고 노셔야 되겠죠. 각자의 어떤 성격에 취향에 맞춰서 한번 운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휴마시스와 수젠텍을 적어 놓았습니다만 코로나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살아나면 전체적으로 다 봐주셔야 되겠죠. 일단 휴마시스는 시간의 상한가까지는 맞춰놨어요. 오늘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25.4%까지가 못 가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맥을 이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수sen택이 좀 쉬니까 일단 휴마시스를 일단 필두로 해서
수젠텍을 제가 같이 넣어 놓았는데요. 꼭 다른 것도 보셔야 됩니다. 수젠텍은 시가에 오른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간에. 그래서 없으니까 일단 같이 붙여 놓으시고, 엑세스 바이오 같은 종목이 시간에 4%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젠 같은 종목은 시간에 2%, 랩 지노믹스 같은 게 시간에 1.9%, 이런 식으로 세 종목 정도 같이 붙여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가가 안 오른 수젠텍과 그리고 시간에 상가를 친 휴마시를 붙여 놓았을 뿐이지 다른 것을 같이 붙여 놓아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마시스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종목도 같이 본다 라는 전략으로 좀 해주시고요. HVM과 휴니드는 지금 전쟁 관련주로 이제 스펙구가 상가를 가 있는데 빅텍은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그런 요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와 상관없이 일단 HVM이나 휴니드나 같은 이 두 종목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일단 HVM을 먼저 한번 봐주시고, 시간이 1.2%입니다. 시가 기준 유동매매를 좀 봐주시고, 살아남이 조금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마치면 한번 보유를 해 보십시오. 이런 스타일은. 왜냐하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식으로 들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우야무야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봐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주니드도 시간에 보면 0.9% 원봉이 돼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은 그냥 양봉 치우고 가면 그때만 보면 되거든요. 일단 같이 묶어 놓으시고 두 개만 일단 같이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HVM이 시가가 높을 테니까 HVM 먼저 봐주시는 건 좋겠죠. 또 신규주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수기는 뭐 달리 빼면 뭐 이유를 불문하고 같이 붙어줘야 되죠. 왜냐면 막 뉴스 보고 뭐 이유를 묻고 이러기에는 급박하게 움직일 거니까, 만약 얘들이 달려 빼면 뭔가 일이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감시 차원에서 봅시다. 한국 수기는 시간에 1.5%, 한국 수기는 시간에 3.2%입니다. 일단 뭐 한국 수기가 요즘에 계속 앞을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수기를 잘 봐야 되겠죠. 시가 기준 유동매매를 잘 해주시고, 한국 수기는 같이 잘 붙여놓고 그냥 추종매매 한다, 그런 식으로 합시다. 올리패스 기술주로 보죠. 큰 가치는 없습니다만 볼만한 종목은 없으니까 시간에 마이너스 2.4% 빠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2.4%라기보다는 그냥 보합 근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전주가 돼서 누가 하나만 조금 더 팔아도 이렇게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에 마이너스 0.2%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 계시다가 이 종목은 그냥 밑에는 손대지 마시고 보합에도 하지 마시고 700원 기준가 있지 않습니까? 700원에 1%대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되든지 그럴 겁니다. 볼까요? 700원이면 2.1%네요. 예. 이 가격을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 라는 그런 전략으로만 좀 쳐다보시죠. 그지는 그냥 가만히 봅니다.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요 밑에 큰타 매트릭스와 IBM 테크놀로지는 내일 한번 도전해 보실 듯만 해보십시오. 시장이 사실은 별게 없는 시장이라 내일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좀 강력히 지어 잡을 만한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타는 또 내일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일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저희들도 이제 상매매로 보유했지 않습니까? 이달이죠. 90%까지 묶고 이제 여기서 90%까지 묶고 또 상매매로 또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뭐 저희들도 어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내일 큰타 좀 관심 있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초보 분들도 이런 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기세 급등주로 가는 종목들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보시고 적당하게 좀 움직인다 싶으면
한번 공부 삼아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IBM 테크놀로지 역시도 이런 종목들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뭐 IBM 테크놀로지는 저희들이 종배로 좀 넣어 놓았는데 운 좋게 또 상가를 가 있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에 두 가지 모아야 되겠죠. 그전때처럼 아침에 좀 시가 좀 띄어가지고 한번 1파도 한번 찔러주고 그대로 뭐 꼬로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적당하게 띄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와 유사한 모습을 같이 한번 연출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일단 내일 한번 봅시다. 뭐 이것은 신규주는 참 예측을 하기 힘들거든요. 뭐 저희들이 오늘 이 종목은 뒤에 나중에 그 후반부에 설명은 다 해놓았습니다만은, 자, 뭐 매매 현황에 다 올려놨습니다만, 나중에 뭐 보실 분들 보시겠지만 9,000원 단가에서 진입이 돼가지고 오늘 120%가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대 들어갔으니까 이런 종목 시장을 각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 심리감이라든지 또 포모 현상,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사람들이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오늘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큰 기대감 없이 뭐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장 끝나갈 때쯤에 시장을 둘러봐도 할만한 종목들이, 내일 시장에 할만한 종목들이 오늘 장마칠 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만한 종목이 없었어요, 내일 시장이. 그래서 IBM 테크놀로지에다 종배를 넣었거든요. 자, 내일 한번 시가 기준 유동매매로 한다든지 눌리면 안 눌려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동 배운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적용시켜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후반부 상한문팀들 오늘 히스토리 영상을 올려놓았지만은 못 보신 분들은 같이 붙여서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후반부에 올려놓는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자주 보시면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겁니다. 도움 될 거니까 자주 볼수록 내공이 더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사무팀들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들부터 볼게요. 퀀텀 매트릭스는 상매매로 다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많은 지점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90%를 챙기고 다시 상매매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될런가 또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퀀텀은 내일 흐름을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전일 상한가 종목으로 가져온 한양증권 후 점상을 공략해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기본 물량을 조금씩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 종목은 뭐 상팀들도 오늘 수익을 30% 챙겼지만 데이팀도 좋았습니다. 일단 수익을 챙기고 다시 진행을 시킨 스타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한양증권 오늘은 오늘 좀 부침이 좀 많았죠. 바로 여기서 상한가를 끊어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팀들은 챙겨 먹고 다시 상매매로 다시 진행을 하는 그런 매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주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팀들은 뭐 수익은 나쁘지 않았고요. 데이팀들도 오늘 바로 시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5%대의 진행을 신호가 나갔죠. 근데 5%대는 급박하게 바로 움직여준 종목이라 크게 바로 진입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꼬리를 보면, 저가를 보면 저가가 5.9%예요. 그래서 저희가 5%대로 진행을 했지만은 그래도 시가가 6.0%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에 가나 뭐 6%대 아무 때나 들어가나 5%대 못 들어갔으면 5%대 들어가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6%대로 제가 기준가를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상한가까지 22% 수익을 안고 넘어가거든요. 물론 중간에서 여기서 수익을 일단 20% 가까이 챙겨 먹으신 분도 있겠죠. 절반을 챙기신 분들은
이런 고비를 넘기죠. 다 챙겨 먹으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고, 절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상한가 영역까지는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수익은 22, 3% 정도의 수익은 나오더군요. 한양증권우가 아침에 20% 이상 챙긴 분들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겠죠. 그래서 한양증권우는 상팀도 수익을 챙기고 데이팀도 오늘 다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두 가지 매매가 잘 이루어진 종목이 있다고 봅니다.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오늘 데이 종목으로서는 아이빔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전일에도 우리가 그 급락하는 폭락장에서도 종목 이름이 어제 유부텍이었습니까? 한 종목에 37% 정도 수익이 나왔지만 오늘 아이빔은 무려 120%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방송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오늘 같은 지금 현재의 장세에서는 정확한 승자를 고르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시간에서 이런 장세에서는 이런 아이빔 같은 이런 신규주가 바람을 잘 잡고 수급을 조금만 끌어당기면 뭔가 사연을 쓸 수 있는 종목은 아이빔밖에 없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몇몇 종목을 다 빨갛게 움직이고 다 그럴듯한 이유로 움직이는 상황이었지만은 우리는 아이빔을 제가 계속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 1번지역이 마이너스 10% 지역입니다. 우리가 기본 단가를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살짝 9,000원을 깼어요. 보면 저가를 보면 8,560원입니다. 8,560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8,560원이면 14%까지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10%대를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봐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 9,000이라는 단가 10%대 마지막 고가죠. 상단. 이것만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14%대까지 미끄러졌다가 10%대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때부터는 무한한 급등세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마이너스 12%대에서 오늘 보면 고가가 2150원입니다. 2150원이면 여기 있네요. 101.5%입니다. 101.5%. 오늘 아이빔 테크놀로지 정말 배심이 좋으신 분들은 큰 수익을 거뒀고요. 우리는 또 상승할 때마다 분할로 잘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대 챙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대 챙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 것을 먹었겠죠. 먹었겠지만은 이 한 번의 타점에서 여기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추적을 해봤던 것. 그 점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른 빨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다 그럴듯한 종목도 많았고 그럴듯한 사연도 많았고 다 빨갰어요. 하지만 굳이 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무시를 하고 아이빔을 계속적으로 했어야 됐는지, 그것은 그냥 이 종목이 신규조라고 그랬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돌아가는 패턴이 그러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응집력이 있는 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전부 다 빨갛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아이빔에 제가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의 결과는 이런 큰 수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에서까지 매매하시면서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향후 이런 비슷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비슷한 패턴이 연출이 됐을 때는 꼭 이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항시 응집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운용법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오늘 여타한 수많은 종목들이 빨갛게 올라갔지만은 아이빔만큼 큰 수익을 준 종목은 없죠.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올리페스 오늘 모습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전일에 상종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죠. 하지만 오늘 데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올리페스의 타점은 우리는 660원을 잡았습니다. 거의 꼬리죠, 따지고 보면. 오늘 꼬리가 보면 살짝 깼습니다. 660원을 659원이 저가니까요. 659원 우린 660원을 기본 타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3%대거든요. 660원 고점을 보면 19.1%입니다. 수치상으로 16%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리페스는 15% 수익이라도 아주 깔끔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올리페스는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괜찮은 수익이었죠. 누보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준 종목이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 아닙니까? 전일 하루 만에 전일 37%의 수익을 이 음봉구간에서 우리가 다 얻어냈죠. 그래서 참 인연이 깊은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유심히 보았는데 아침에 이 구간은 우리가 손을 대지는 못했죠. 못했다가 우리 타점은 2,400원 2,400원 기준가로 1차 진입을 하고 2차에서 수익을 그냥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그래도 수익이 나쁘지는 않았죠. 고가가 21%까지 올라갔습니다. 2,400원이면 보시면 5.2%입니다. 그래서 요 밑부분은 왜 그러면 시가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시가가 1%대였으니까. 그런데 좀 확인이 필요했어요. 상승을 했다가 내려와 가지고 시가를 살짝 찍어주고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한번 파도가 1파가 일어난 상태에서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주자 이렇게 해서 2,400, 실제로 2,400인가 2,300은 두 트랙을 잡았어요. 하지만 2,300까지는 들어가신 분들은 없었다고 봐요. 그래도 당일날 15% 수익이면 감사한 수익 아닙니까? 사실 사람 마음이야 욕심이야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줄 아는 약간 겸손스러운 수익을 챙기는 마인드가 제일 좋거든요. 오늘 유부텍도 전일로 37% 오늘도 15% 정말 아주 좋은 친구 같아요. 우리한테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대명소 노시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은 공략은 3분을 냈습니다. 역시 전략은 똑같았죠. 오늘 시가가 얘가 보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6.8%까지 꼬리를 달아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 밑에 음봉에는 쳐다보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봉이 변하는 시점, 보합을 치고 올라간 시점만 집중적으로 보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공략에는 큰 수익은 나오진 않았어요. 3, 4%. 뒤에 수익에서 한 10% 정도 나왔고 여기서도 수익은 좀 나왔어요. 하지만 수익 정산한 가운데만 10% 정도 나온 것만 수익을 정산을 했는데 그럼에도 나쁘진 않았죠. 3분 다 챙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수련 방식, 교육 방식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기억을 잘 하시고 실전적으로 움직이는 매매를 하시면 적어도 배가 고픈 트레이드는 되진 않아요. 그 점 잊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명소 넣으시죠. 오늘 10% 수익이라도 나머지는 짤짤한 수익을 제껴놓더라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파동을 잘 즐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승부주 10선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색깔이 바뀌는 지점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대성 하이텍은 시가가 3.3%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3.3% 여기.
미끄러지죠. 마이너스 5%대까지. 물론 여기서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5%대.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항시 불확실한 지점에는 조금 멀리하는 게 좋다고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5% 정도의 이제 갭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공을 못하면 또 쪼르르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게 어디? 색깔이 바뀌는 이런 시점. 또 1번 시점, 2번 시점, 3번 시점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1번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큰 수익은 주지 못했죠. 자, 그래서 총 오늘 3번을 공략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 8% 정도, 두 번째는 뭐 5, 6%, 세 번째도 5, 6%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 하이텍은 한방거리에 수익은 주진 않았지만은 이런 이삭죽기 수익,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5장에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전략이 짜져 있는 종목, 우리의 기준가가 나와 있는 종목, 우리의 기준점이 잡혀져 있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시 이것저것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것만 노리고 가만히 커피 한잔 마시고 있다가 꼭 5장에 매매를 하겠다면 그것만 봐도 된다. 오늘 대성 하이텍은 그렇게만 운영해서도 충분했죠. 오늘 대성 하이텍 3번의 공략으로 18%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셀리드는 시가를 16% 정도 뛰었거든요. 시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오늘 지수가 상당히 아침에 막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둘 다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점에 2%대 살짝 접어들었다가 3%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오늘 이렇게 반등을 계속 못 주고 계속 쭉쭉쭉 내려와서 뭐 1, 2%대를 맞춘다고 가정을 한다면 셀리다가 좀 힘을 더 쓰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가 다점 6,700원을 잡고 했죠. 근데 역시 지수가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얘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좀 그 점은 아쉬웠어요. 수익률은 뭐 5, 6%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리더도 조금 오늘 그렇다고 뭐 시가 16% 주고 들어갈 그런 종목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밥값은 준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유 종목과 내일 종목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유하고 가는 종목 컨타는 뭐 전일부터 보유를 했으니까 내일 한번 모습을 볼 거고요. 오늘 DXVX 상매매로 들어갔으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라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가져가야 될 종목이었죠. 여기 못 들어가신 분도 여기서는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날 때 충분하게 봐줄 수 있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한양증권우는 우리가 시초가 공략으로 22% 수익을 안고 진행 중이니까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종배로 한 종목 넣었지 않습니까? 종배로 넣은 종목은 오늘 우리가 아이빔을 다시 종배로 넣었죠.
넣었는데 지금 현재 5시 39분인데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데 나중에 장마칠 때까지 상한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종배주 마이너스가 안 되면 그것으로 다행이죠. 종배주는 사실은. 그래서 내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내일 보야구 종목은 콘타, 한양증권 우는 23% 정도 수익, DXVX는 상매매, 그리고 아이비임테크는 종배 이렇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내일 또 그 흐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좀 뭐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쫄면 죽는다. 쫄면 죽는다. 절대로 급등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엉덩이를 매매 들어갈 때부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들어가면 그거는 벌써 반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매번 할 때마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벌써 마음가짐이 치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 먹지도 못해요. 오늘같이 아이비인 같이 그런 종목이 120% 가까이 수익을 줘도 먹지를 못해. 그래서 강건함 그리고 패기, 매장, 급등주 트레이딩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스스로가 약간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나를 잡아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배짱을 키우는 어떤 하나의 시범적인 날들을 정해서 약간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이 종목은 내가 20%까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눈치 끈 깎고 맨날 3% 5% 먹는 것이 아니고 눈치 끈 깎고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에서 매도를 탁 집중하는 그런 배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자기 스스로를 자꾸 단련을 시켜 나가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꼭 참조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급등주 트레이드는 쫄면 죽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